더 많이 공을 집어넣는 구기 종목 특성상 농구 선수는 골을 잘 넣어야 하고 여러가지 기술 중에서도 점프슛은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안정적으로 득점할 수 있는 무기입니다. 그러나 점프슛 성공률이 형편없지만 그 단점을 끊임없는 노력과 다른 장점들을 통해 극복한 베테랑 포인트 가드가 있는데요. 이 선수는 큰 경기에 더욱 강해져 플레이오프 론도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라존 론도입니다. NBA 데뷔 때만 해도 3점슛 성공률 20%, 자유투 성공률은 60%대였던 슛 없는 가드가 어떻게 NBA에서 투타임 챔피언이 될 수 있었는지 독특한 퓨어 포인트 가드 라존 론도의 농구 인생을 리와인드 해봅시다. 1986년 2월 22일 라존 론도는 켄터키주 루이빌에서 태어났습니다. 그가 겨우 7살이었을 때 아버지는 가족을 떠났고 어머니가 담배 공장에서 일하면서 세 자녀를 양육했다고 합니다. 풋볼과 야구를 좋아해 고등학교를 진학할 때까지만 해도 풋살 선수가 되겠다는 꿈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어머니는 론도의 깡마른 체격을 걱정했고 상대적으로 몸싸움이 덜한 농구 선수가 되길 원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바람대로 루이빌 이스턴 고교에서 1학년 때 처음으로 농구를 시작하게 되는데 3년 동안 포인트 가드로 탁월한 재능을 보여주면서 주종목을 농구로 변경하기로 마음먹고 고교 명문 사립학교인 오크힐 아카데미로 전학을 갔습니다. 그곳에서 론도는 한 시즌 동안 평균 21득점, 12어시스트로 활약하면서 팀의 전승에 크게 기여했고 대학 입학을 앞둔 시점에 전미 최고 유망주가 되어 있었는데요. 대학교 역시 농구 명문인 켄터키 대학을 선택했고 2년 동안 빠른 가속도를 이용한 시원한 돌파와 키에 비해 긴 팔과 큰 손으로 한 시즌 최다 스틸 기록까지 갈아치우는 등 배짱 있는 선수로 성장했습니다. 점퍼의 정확도는 높지 않았지만 중요한 순간에는 한방 해주는 해결사로 변신했는데 한 번은 경기 종료 10초 전 켄터키 대학이 1점 차로 지고 있는 상황에서 감독님이 패스를 지시했지만 안쪽으로 들어가지 못하자 냅다 자신이 3점 슛을 꽂아내면서 극적인 승리를 이끌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자칫하면 완강하게 보일 수 있는 론도의 고집스러운 성격은 결과가 좋지 않을 땐 말다툼으로 번지기도 했고 이는 드래프트 때 약점으로 작용했습니다. 2년간의 대학 생활을 끝내고 NBA의 문을 두드린 2006년 드래프트 유망주로서 잠재력은 충분히 보여줬음에도 낮은 3점슛 성공률과 컨트롤이 어렵다는 평판으로 인해 로터리 픽 바뀐 2라운드 21순위로 피닉스 선즈의 지명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론도를 줄곧 눈여겨보고 있던 보스턴 셀틱스의 단장은 예상보다 낮아진 그의 픽 순위에 다음에 1라운드 지명권을 넘겨주고 론도를 트레이드를 통해 데려왔습니다. NBA에 입성한 론도의 첫 번째 시즌은 힘겨웠습니다. 팀 내 1옵션 폴 피어스는 부상으로 인해 정규 시즌 절반 가까이 결장했고 한 살 형인 세바스찬 텔페어에게 밀려 벤치를 달궜습니다. 팀 성적은 동부에서 꼴찌, 전체 29위로 암울함 그 자체였으나 시즌 후반에 찾아온 기회에 론도는 자신의 가치를 증명했는데 처음 주전으로 출전한 경기에서 23득점, 6어시스트, 4스틸을 기록했고 이후로 더 많은 출전 시간을 받게 됩니다. 루키 선수들 중에 어시스트와 스틸 1위를 차지했고 올 루키 세컨드 팀까지 선정되면서 팀 내 입지를 넓혔습니다. 그 다음 론도의 두 번째 시즌을 앞두고 보스턴은 케빈 가넷과 레이 앨런을 영입해오면서 폴 피어스와 함께 빅3를 구축했고 트레이드 과정에서 팀 내 포인트 가드 2명을 보내버려 자연스럽게 2년차부터 주전 포인트 가드를 맡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07-08 시즌 보스턴은 8연승을 질주하면서 산뜻한 스타트를 끊었고 빅3는 공수양면으로 뛰어난 활약을 해준 끝에 작년보다 42승이 많은 66승 16패를 기록하면서 리그 전체 1위로 정규 시즌을 마쳤는데요. 평균 연령이 30을 넘었던 빅3를 이끈 21살의 론도는 더욱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출중한 베테랑과 함께 뛰면서 불안정한 슈팅과 미숙함이 두드러졌지만 평균 득점을 두 자릿수로 끌어올리고 어시스트 또한 팀 내 1위를 찍으면서 주전 자리에 적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처음 발표된 플레이오프 무대에서는 예상외로 고전한 팀에게 쏠쏠한 활약을 해줬는데요. 1라운드에서는 동부 8위 애틀랜타에게, 2라운드에서는 동부 4위 클리블랜드에게 원정 경기에서 단 1승도 거두지 못하면서 모두 7차전까지 가는 진흙탕 승부를 펼쳐야 했지만 홈 경기를 모두 잡아내면서 컨퍼런스 파이널에 올라갔고 컴파에서는 디트로이트에게 2차전 홈 경기를 내줬지만 3차전과 6차전 원정 경기를 여유있게 승리하면서 파이널
파이널 진출까지 성공했습니다. 파이널 무대를 처음 밟은 론도가 마주한 상대는 보스턴과 전통의 라이벌 관계인 LA 레이커스였는데요. 레이커스는 코비 브라이언트, 파우 가솔, 라마 오돔 등 주축 선수들이 전성기를 맞이한 나이대였고 서부팀과의 대결에서 순조롭게 올라왔기에 레이커스의 우승 가능성이 더 높아 보였습니다. 보스턴 홈에서 열린 1차전 최고의 슛감을 보여주고 있던 폴 피어스가 무릎을 다쳐 라커룸으로 들려나가는 절망적인 순간이 있었지만 그가 빠져있을 때도 론도는 가넷과 앨런에게 좋은 패스를 건네며 팀을 이끌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시리즈 아웃인 줄 알았던 피어스가 제발로 걸어 나오면서 분위기가 한껏 달아올랐습니다. 피어스는 돌아오자마자 론도에게 건네받은 패스 2번을 모두 3점으로 연결시키며 리드를 가져왔고 10점차 승리를 거뒀습니다. 기선제압에 성공한 뒤 2차전에서는 라존 론도가 어시스트 16개, 리바운드 6개를 걷어내면서 빅3가 득점에 치중할 수 있는 순조로운 경기 운영을 해준 끝에 레이커스의 거센 추격을 뿌리치고 2차전까지 잡아냈습니다. 이후 3차전부터 5차전까지는 레이커스의 홈에서 경기를 치렀지만 4차전을 잡아내면서 시리즈 우위를 가져왔고 다시 홈으로 돌아온 6차전에서 론도는 21득점, 8어시스트, 6스틸을 기록하는 최상의 경기력을 보여줬습니다. 반면 레이커스는 코비와 오돔의 얕은 안조로 인해 전반 종료 시점 점수차가 이미 23점 차까지 벌어졌고 보스턴의 일방적인 흐름이 이어지면서 131대 92로 우승을 확정지었습니다. 슛은 기복이 있었지만 빠른 스피드를 이용한 돌파와 패스 그리고 수비 가담까지 론도는 보스턴의 새로운 활력소가 되어줬고 일찍이 우승 반지를 끼면서 자신감까지 얻은 그는 점점 보스턴의 핵심 선수로 커갔는데요. 빅3 선수들은 2008년 이후 잦은 부상으로 경기 출전이 들쭉날쭉했던 것이 론도가 더 활약해줘야 하는 일종의 기회가 되었고 케빈 가넷이 부상으로 시즌 아웃되었던 2009년 플레이오프에서는 2번의 트리플 더블을 기록하는 등 인상적인 활약을 펼쳤는데 시카고 불스를 상대했던 1라운드 6차전에서는 19어시스트 0턴오버라는 놀라운 경기 운영 능력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가넷의 부재가 2라운드에서 드와이트 하워드가 이끄는 올랜도 매직을 만났을 때 확연하게 드러났고 골밑을 완전히 장악당하면서 3승 4패로 아쉽게 탈락해 2년 연속 우승에는 실패했습니다. 나날이 발전하던 론도는 09-10 시즌을 앞두고 셀틱스와 5년 연장 계약을 체결했고 매 시즌 계약 규모에 상응하는 좋은 활약을 해줬는데요. 09-10 시즌에는 경기당 평균 2.3개의 스틸을 기록하며 리그 스틸 부문 1위의 이름을 올렸고 득점과 어시스트 수치도 끌어올려 평균 더블-더블에 가까운 성적을 내고 있던 와중 생애 첫 올스타에도 선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정규 시즌 때보다 플레이오프 무대에서 더 강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동부 4위로 오른 플레이오프에서 르브론 제임스의 클리블랜드를 상대로 4차전에 3점 슛 하나 없이 29득점, 18리바운드, 13어시스트라는 깜짝 활약을 통해 팀의 승리를 견인하기도 했습니다. 그 결과 마이애미, 클리블랜드, 올랜도를 차례대로 꺾고 다시 파이널에 올랐는데 상대는 이번에도 LA 레이커스였습니다. 론도는 이번에도 공수 양면에서 빅3를 보좌하면서 7차전까지 가는 접전 승부를 펼쳤지만 주전 센터 캔드릭 퍼킨스의 부재로 4점차 패배를 당해 아쉽게 우승 트로피를 내줘야 했습니다. 서서히 보스턴 빅3의 위력은 세월이 흘러가면서 지고 있었고 10-11 시즌을 앞두고 마이애미 히트에 새로운 빅3가 뭉치면서 론도의 어깨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2011년 플레이오프에서는 마이애미 히트를 2라운드에서 마주해 5경기 만에 무릎을 꿇었지만 2012년 플레이오프에서는 컨퍼런스 파이널에서 만나 벼랑 끝까지 몰아붙이는 저력을 보여줬는데요. 특히 론도는 연장까지 갔던 2차전에 44득점, 10어시스트, 8리바운드, 7차전에서는 트리플 더블을 기록하면서 에이스의 역할도 할 수 있다는 걸 증명했지만 마이애미의 빅3를 제어하지 못하면서 파이널 진출에는 실패했습니다. 11-12 시즌 종료 후 론도와 불화설이 있던 알렌은 마이애미로 떠나면서 보스턴의 빅3는 해체되었고 이젠 론도가 에이스가 돼줘야 하는 상황이 오게 되었습니다. 12-13 시즌 시작 후 37경기 연속 10어시스트 이상을 기록하면서 2년 연속 어시스트 왕, 4년 연속 올스타에 뽑히긴 했지만 브루클린전에서 험프리스를 밀쳐 퇴장당하면서 기록이 중단되었고 이후 전방 십자인대 파열로 시즌 아웃되면서 보스턴의 시대가 저무는 걸 벤치에서 지켜봐야 했습니다. 2013년 오프 시즌에는 케빈 가넷과 폴 피어스 그리고 닥 리버스 감독까지 떠나면서 익숙하던 팀 구조가 완전히 바뀌었고 NBA 데뷔 후 가장 힘든 한 해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즌 도중 론도는 댈러스 매버릭스로 트레이드되면서 1년마다 팀을 옮기는 전임맨 신세가 되었는데 댈러스, 세크라멘토, 시카고
시카고, 뉴올리언스를 거치면서 다시 한번 어시스트 왕에 오르는 등 좋은 모습도 보여줬지만 거친 성격 탓에 팀원들과 감독 사이에 불화도 자주 일으키면서 17-18 시즌 종료 후 뉴올리언스와 이별하고 LA 레이커스와 1년 계약을 체결하면서 우승 대권을 노려볼 만한 팀에 합류했습니다. 르브론 제임스, 랜스 스티븐슨, 자벨 맥기 등 새로운 선수들을 대거 영입하면서 플레이오프 진출을 노리는 레이커스와 함께 시작한 18-19 시즌, 론도는 홈 개막전에서 13득점 10어시스트를 기록하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나 했더니 크리스 폴과 주먹이 오가는 싸움을 벌여 퇴장당했고 11월에 손부상을 당해 한 달 가까이 결장했습니다. 복귀한 후에는 2월에 있었던 보스턴전에서 친정팀에게 비수를 꽂는 극적인 버저비터를 점퍼로 성공시키는 등 깜짝 활약을 해주기도 했지만 빈약한 센터진과 주축 선수들이 번갈아 부상을 겪으면서 서부 11호 시즌을 마쳐 프롭 진출에는 실패하고 말았는데요. 실패를 교훈삼아 앤서니 데이비스라는 최상급 빅맨을 데려온 레이커스는 긴축 재정에 들어갔으나 라존 론도에게 1년 재계약을 제시해 그는 팀을 옮기지 않고 레이커스와 19-20 시즌도 함께하게 됩니다. 정규 시즌에는 지난 시즌에 비해 출전 시간이 줄어들면서 특출난 활약을 보여주진 못했지만 레이커스는 시즌 전 기대했던 모습을 보여주면서 서부 1위 자리를 탈환하고 플레이오프 진출에 성공하게 되는데 손가락 부상을 털어내고 플레이오프 2라운드 무대에서 복귀한 론도는 보스턴 시절로 돌아간 듯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휴스턴과의 플레이오프 2라운드 3차전 때 벤치에서 출격해 30분간 코트를 누비며 약점이었던 3점슛 3개를 포함해 72%의 야투율을 보여주면서 효율성까지 챙긴 만점 활약을 펼쳤습니다. 그 결과 팀은 4쿼터에 격차를 벌려 10점차 승리를 거둘 수 있었고 지난 팀에서부터 같이 호흡을 맞췄던 데이비스는 플레이오프 론도는 실제한다 라고 말하면서 우리 팀은 리그 최고의 IQ를 가진 2명의 선수를 가지고 있다며 극찬을 보냈습니다. 이후 컨퍼런스 파이널에서도 효율성 높은 득점과 결정적인 패스를 통해 팀의 활력을 불어넣으면서 레이커스의 파이널 진출을 도왔는데요. 그리고 오랜만에 밟은 파이널 무대에서도 론도는 팀 내 득점 4위, 어시스트 2위, 리바운드 3위의 이름을 올리면서 주전은 아니지만 경기 흐름을 바꾸는 게임 체인저 역할을 톡톡히 해냈고 6차전에서 3점슛 3개 포함 19득점을 올리면서 공헌한 끝에 마이애미를 106-93으로 꺾고 커리어 두 번째 우승을 맛보게 됩니다. 이 우승을 통해 레이커스는 보스턴과 최다 우승 타이를 이루게 됐고 론도는 NBA 역사상 최초로 보스턴과 레이커스에서 모두 우승을 차지한 선수가 되었는데요. 점프슛이 없고 통제불능의 포인트 가드라는 평가를 뛰어난 실력과 끊임없는 발전을 통해 뒤집고 게임 체인저, 플레이오프 론도라는 멋진 별명을 얻은 그가 베테랑으로서 앞으로도 훌륭한 모습을 보여주길 기대해 봅니다.